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주민의 손에 잡히는 부상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따른 법원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법원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주민의 손에 잡히는 부상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 가능한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 가능한가요? 세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사례는 대법원의 2003년도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급여 제한 처분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교통사고에 있어서 건강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이를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온 거죠.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법원에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주세요라고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건은요, 원고가 원고의 아들이 사고 나서 이제 원고가 소송을 한 거네요. 원고의 아들이 일몰 직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 인천 소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해서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 운전자는 운전면허는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납부 통지를 받은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후미를 충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많겠죠. 보험 처리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된다, 즉 중대한 과실로 해당된다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 화물차의 운전자 과실은 뭐가 있을까요? 불법 주차한 과실일 것 같아요. 불법 주차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니 이 급여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건강보험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불이는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처리가 된 거죠.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행정법원의 2013년도 판결인데요. 이번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을 한 겁니다. 아마도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냈는데,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런데 공단에서 추후에 확인해 보니 이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 건강보험공단을 처리했던 병원비 처리했던 거 잘못됐으니 급여 제한에 따라서 보험금,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에서는 이 환수를 받고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중앙선 침범에 의해서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마주온 차하고 사고를 냈고, 그리고 원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특례 예외로 인정하여 운전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교통사고 특례법 정한 것이지
그 중앙선 신범 자체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즉 다시 보면 그 우리 교통사고 처신례법에서는 12대 중과실 있잖아요. 그 12대 중과실이 있으니 언뜻 볼 때는 중앙신범 12대 중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중앙신범은 12대 중과실이니까 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아니겠느냐라고 공단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12대 중과실을 교통사고 처신례법을 적용해 놓긴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비난 가능성이 많아서 마련된 규정이 아니고 그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마련된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에 짧은 시간 동안의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등 조작 실수 등 매우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중앙선 침범의 운전자를 운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중앙신범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로 보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면 이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급여 제한을 해석할 때 고의로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할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하고, 예를 들면 만취운전하여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 판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도 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을 해석할 때 만취운전자의 경우는 그 중대한 과실을 볼 수 있지만 중앙선 침범까지는 중대한 과실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신범했던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받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사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고등법원의 2014년도 판결입니다. 이것도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 취소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건강보험 처리했는데 공단에서 중대한 과실로 보고 환수 고지를 한 거죠. 이에 따라서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사고 내용을 보니까 이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과 아래에서 보는 피해 과실, 상대 측도 과실이 좀 있나 봐요.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전적으로 주된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거기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해서 이 사건도 중대한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사건 다 모두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모두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쭉 지난 시간에 이어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다 건강보험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급여 제한의 일항에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일 때는 안 되는데, 이 중대한 과실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첫째, 고의에 거의 가까울 정도의 과실이어야 되고, 또 비난 가능성이 커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그 공공성에 위반되는 정도의 과실이어야지만이 중대한 과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법원 판결을 쭉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속도를 많이 내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서 본인 과실이 한 보통 80~90% 될 겁니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해가지고 건강보험 처리 받은 거에 있어서는 우리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해서 건강보험 처리가 됐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12대 중과실이잖아요. 12대 중과실에 중앙신범 사고를 낸 사고에 있어서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범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넓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뒤에 보는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하는 책을 쓸 때에는
10일의 중과실일 때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책이 쓸 때는 그렇게 적긴 했지만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는 10일의 중과실을 하더라도 좀 전에 그 판사가 예를 든 것처럼 만취 운전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이런 10대 중과실 중에도 비난 가능성이 큰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중대한 범죄 과실로 봐서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건강보험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마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변호사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찾거나 이런 판결을 찾는 데에서 한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도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불인된 사건을 찾은 게 아니고 여러 판례들 쭉 찾아보니까 다툼이 될 만한 사건에 있어서 아마도 소송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고가 소송을 했는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 안 하고 모두 다 제가 찾은 판례들은 모두 다 중대한 과실을 인정 안 하고 건강보험 처리가 다 됐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의도적으로 찾은 건 아니고요. 공정한 마음으로 찾긴 했지만 그 중대한 과실 인정된 판결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세 가지 사례들은 이렇게 인정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강의 드린 것처럼 내 가족들 사고 나면 건강보험 처리를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꼭 병원에다가 건강보험 처리로 요청해서 치료 잘 받으시고 또 합의금도 잘 받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